위에 보시면 이쪽에 침대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입구에서 들어오셔서 1층은요, 숙박객이 편안하게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또는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거실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쪽에 계단을 만들게 될 겁니다. 계단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위쪽에 난간을 설치해서 저쪽에 침대가 들어갔고요. 실제 그 높이가 아주 키 큰 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성인분들은 서도 머리가 닿지 않게 지금 설계를 해서 최대한 법적인 그 설계에 대한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2층에도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여러 번 모시면서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거의 마쳤고요. 지금 도배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영업장은 무조건 고급스럽게 페인트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유치하려는 손님들의 성향이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을 동반한다면 페인트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오염이 됐을 때 이 전체적인 색바람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페인트로 실내를 공정을 한다면 나중에 부분 공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이렇게 도배를 한다면요, 도배지 샘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넉넉하게 저희들이 건축자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찢어지거나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숙박객들과 부딪힘이 없이 깔끔하게 보수가 가능하니까 저는요, 숙박업을 오래 해보니까 웬만하면 깔끔한 것도 좋지만 차후에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도배를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화장장으로 넘어갑니다. 본 객실의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 가정집의 화장실하고는 좀 다르게 설계를 했는데요. 호텔에 가보시면 내가 용변을 보는 공간과 샤워를 하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숙박업소에 친한 커플이나 가족이 가기도 하지만 좀 모르는 남과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 공간과 또는 지금 보시는 용변을 보는 화장실 공간이 같은 곳에 존재를 한다면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변을 보는 화장실 공간 그리고 샤워를 따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용변을 볼 분들이나 또는 간단하게 화장을 한다거나 세수를 하는 쪽은 이쪽 화장실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다른 숙박업소, 가정식 민박업소보다는 좀 고급적으로, 호텔과 같이 고급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은요, 호텔을 가셨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호텔 출입구로 들어가면 캐리어 가방을 넣는 곳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캐리어 가방도 넣고 또는 간단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대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쪽에는 또 붙박이 자주 들어가서 옷을 걸어놓는다거나 기타 짐에 지저분한 짐들을 이쪽에다 넣는, 호텔에서는 보통 근무구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공간이 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구성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해드리지 않고 건축주가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해드리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해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구 사장님과 상의해가지고 나는 이쪽에다가 근거를 놓고 싶다, 또는 타월을 걸고 싶다, 또는 이쪽에다 캐리어 가방 놓고 싶다, 이렇게 결정해지면 저희들이 가구 사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쪽을 또 이쁘게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 사장입니다. 오늘 맡아주신다고 소통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은 2층에 각 객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은요, 배전반이 들어갈 자리고, 예전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배전반을 오히려 1층에 주인이 컨트롤하고 싶다고 1층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관리를 직접 펜션을 해보면 각 배전반은 1층과 2층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2층에 잠깐 올라오더라도 2층의 배전반과 1층의 배전반이 한 건분에 붙어 있으면 관리하는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좀 따로 분리를 했고요. 복도로 올라오는 곳에는 이렇게 이 창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 시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이 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진입 창 여기다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통로인데요. 통로 전체가 주인분께서 왜 이렇게 창을 많이 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설계도도 설명드리고 3D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이 많은 줄 몰랐대요. 단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개방된 창이 많고 하면 단열의 문제라기보다 단열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은 숙소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묵고 또는 가급적이면 이쪽
북쪽이긴 하지만 창이 많이 들어와서 은은하게 이렇게 복도가 밝은 것이 훨씬 이쁘고 건물 디자인상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요것은 양보를 안 하고 창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넓은 창을 프로젝트 창을 이렇게 달고 뭐 환기도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달자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서 이렇게 창이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 번째 숙소고요. 역시 화장실과 샤워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객실에서도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바다뷰와 워싱턴 야자들이 있어서 이국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곳은 객실은 첫 번째 객실보다는 조금 협소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쿠지를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쿠지가 여기 들어가서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숙소를 한다면 커플들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SNS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개인 자쿠지나 작은 수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건축주랑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차후에 이쪽에다 작은 수영장을 지을 또는 자쿠지를 지을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바닥은 지금 현재 외부 타일을 깔 상태입니다. 타일의 색깔도 어떤 분들은 좀 화려한 색깔로 해달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배색을 보시면 건물 자체가 밝은 색과 또는 어느 정도 색깔이 짙은 회색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지면서 경관 심의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을 화려하게 원색을 넣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의를 통과한 색깔을 그대로 또는 어느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 색깔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회색이 가장 어울리겠다 해서 이 건축주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렇게 추천해서 약간 밝은 외부 타일, 바닥 타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리콘 사장님이 출입구 쪽에 가 있어서 지금 인사는 못 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실리콘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내부 창호와 사충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벽과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 작업을 하는데 이 실리콘 작업이 건축의 마무리 꽃이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이 제대로 싸져야 최종 방수도 되는 거고 미관적으로도 훨씬 이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리콘을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는 실리콘 전문업자를 따로 안 쓰고 좀 실리콘 쏠 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은 완전 전문 실리콘 업자가 하는 게 훨씬 마무리도 이쁘고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실리콘은 전문 실리콘 업자한테 이렇게 맡겨서 최종 실리콘을 쏘고 있고요. 실리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리콘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자재, 건설 자재가 있다면 이 벽과 또는 이 창호 전혀 다른 재질이잖아요. 이런 다른 재질이 서로 만나는 부분을 붙여주고 또는 감싸주고 또는 보이지 않게 메꿔주는 이 자재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리콘은 종류가 뭐 2만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피싱샵에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방수, 그러니까 어항을 만드는 수중 방수용 실리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처럼 샤시와 외부 벽, 스타코의 사이를 잘 메꿔주고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런 실리콘. 근데 이 실리콘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리콘만 계속 연구할 수는 없어서 이 실리콘 작업만큼은 반드시 외부에서 실리콘만 전문으로 시공하시는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셔야 최종 하자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이쁘고 디자인적으로도 마무리되는 최종 디자인의 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실리콘 작업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는 또 석 작업을 하시고 안에는 도배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화장실에는 타일 하시는 분, 외부 타일 붙이시는 분 준공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하고 마치고 하면 좋겠지만 그 입주하시는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입주하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각의 작업자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중간에 저희들이 조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한 건축자재를 일부는 또 청소해주고 계속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야 될 거고 보시는 것처럼 또 외부 토목 앞으로 조경이나 경계면을 마무리 질 작업을 또 동시에 이렇게 돌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저쪽에 잔뜩 싸놨죠. 저 폐기물도 수시로 버리고 정리하면서 주변 현장을 말끔하게 해야 안전사고도 안 나기 때문에 또 주변 현장을 계속 정리하는 작업. 그 중에서도 또
다리 다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뭐 핀이라든가 이런 철들을 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건축 공정이 수만 가지의 공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면을 조금씩 메꾸고 다른 손을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건축주에게는 해결되고, 특히 토지주한테는 저렴한 땅을 분양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이 넓어져도 조금씩 확대하면서 하나씩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노력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현장 리포터 마칠 거고요. 구독은 제주 도민이 되시는 겁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